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29회가 방송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100억을 벌어 지연에게 가져다 주게 됐습니다. 이번 회차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와 자식, 친구와 애인의 절절한 마음을 다룬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의 예견대로 사라진 10억은 길레와 만득이 가져갔고 차림 덕분에 홈쇼핑으로 진출한 서강 오페럴은 매출 20억을 거뜬히 달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28회 엔딩은 다리미와 차림이가 미연을 억지로 끌고 돈을 숨겨둔 지하철 무인보감함으로 10억을 찾으러 갔는데요. 예상과 달리 그 안의 돈은 사라진 상태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의 출처가 떳떳하지 않으니 세 사람은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처지라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10억 더 늘어나 세 사람은 앞이 깜깜해집니다. 이 상황을 들은 강주는 밤새 옥상에서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벌기 위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유언장을 훔쳐오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주는 지연이 나가는 걸 확인한 후 복면을 쓰고 들어가 유언장을 찾아 나오려다 때마침 혜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 범죄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혜자는 강주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혹시 그러면 자신이 의심받을까봐 지연이 들어오자 강주가 뭘 훔쳐가더라고 말해줍니다. 지연은 바로 눈치채고 옥탑방으로 강주를 만나러 오고 미연, 차림, 다림 세 여자가 보는 데서 강주는 엄마한테 온갖 비난과 따귀까지 맞으면서도 끝까지 모른다고 시치미를 댑니다. 강주를 둘러싼 세 여자는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자신들을 위해 엄마를 속이고 있는 강주한테 미안할 따름입니다. 차림은 강주의 헌신적 행동을 보며 주저없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승도는 차림을 불러 이유를 물어보다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바로 수리해 줍니다. 승돈이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차림의 디자인을 쓸 수 없는 상황인 세 사람은 승돈이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사표는 금방 수리가 됩니다. 서강 오페럴은 바로 차림의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패딩 제작에 들어가고 홈쇼핑에 도전하게 됩니다. 처음엔 계약하지 않으려고 뜨악하던 업체들도 디자이너가 지승의 차림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계약하고 차림이 디자인한 패딩은 첫 방송 완판에 20억 매출을 가뿐히 달성하며 바로 2차 계약에 성공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파이팅을 외치고 시청자들도 함께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승돈의 진심이 뭔지 사실 아리송합니다. 차림의 사표를 쉽게 수리해주고 강주의 상황을 듣고 쇼핑몰 방송을 모니터하는 그의 표정으론 가늠하기 어려웠는데요. 왠지 강주를 응원해주는 듯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강주가 듣는 데서는 사표 수리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했지만 뒤에선 잘 할 수 있도록 차림이 사표를 얼른 처리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봉희를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승돈의 복잡한 감정선이 후에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봉희는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만득과 길리한테는 세탁소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아들 무림에겐 자신이 감옥에 혼자 갈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설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승도는 차림 이야기에 봉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 세탁소로 찾아오는데요. 마침 봉희 차가 고장나 승돈이 차로 배달을 도와주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서 오뎅을 먹으며 과거 추억을 떠올리는데요. 봉희는 그제서야 30년 전 승돈을 좋아했다고 고백했고 이 말을 들은 승돈은 결혼 후 지금까지 세탁소, 집, 병원만 오가는 삶이었다고 말하는 봉희를 바라보며 마음이 짠해집니다. 승돈은 세탁소를 접고 혼자 여행을 떠나겠다는 봉희에게 과거 등록금 빌려준 일 고마웠단 인사를 하면서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자처합니다. 봉희는 그 말에 감동해 울컥하며 이번엔 혼자 가겠다고 대신 돌아오면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울며 대답합니다. 그런데
미연은 자신 때문에 10억이 사라지고 그 돈 때문에 엄마 아버지 올케가 깜빵에 갈지도 모른다고 하자 전 남편을 찾아가 위자료를 달라고 떼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받아 그 돈을 메꾸어 주려는 생각에 쓰겠죠. 미연은 길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는데요. 만득과 길레는 음료수 박스를 미연에게 건네며 주인 없는 돈이니 이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새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미연은 자신이 돈을 훔쳐가는 걸 알고도 눈 감고 계셨던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쏟습니다. 사실 미연을 미행하던 길레와 만득은 미연이 지하철 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는 장면을 보곤 돈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음료수를 잔뜩 사서 그 빈 박스에 돈을 넣어 보관해 온 거죠. 길레가 주는 돈을 가지고 병실을 나오는 미연의 모습이 왠지 그 돈을 가지고 떠날 것처럼 보이지만 미연은 자신이 차 사고 신이 학원비로 쓴 돈을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채워 10억을 강주한테 들고 올 듯합니다. 강주가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하며 유언장을 훔쳐오고 다림 차림 두 자매가 저렇게 부모를 살리기 위해 뛰고 있는데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떠난다면 인간이 아니죠. 이제 거의 30회를 넘어 서서히 결말로 향해 가고 있으니 아마 모두 반성하는 결말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림은 현재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가족의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엄마에게 증거를 없애고 자수해 정상 참작으로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일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봉이에게 그 방법을 권합니다. 다음 회 길레가 퇴원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한 봉이는 다음날 혼자 경찰에 자수하러 가는데요. 그 즈음 서강오페럴은 연속 대박으로 없어진 돈을 가뿐히 벌어 이제 지연에게 100억을 만들어 돈을 가져다 줍니다. 아마 강주는 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훔쳐갔다가 벌어서 채워왔다고 거짓말을 하겠죠. 과연 이 돈을 다시 받은 지연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또 법적으로 봉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다음 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강주가 양가지 모두 잘 해결해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